네, 안녕하십니까. 깡센클럽 강제 전문가입니다. 시장이 오늘도 좀 쉬었죠. 내일 연휴가 아니라 내일 휴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계감도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장중에 중국 증시가 또 급락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경계 심리도 여전히 나타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매수가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투자신가 그리고 사모펀드, 이게 주로 펀드 쪽인데 이쪽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오늘 좀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 자체는 역시 또 약보합 정도 수준, 그러니까 보합권 전후로 해서 그대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업종별로 보게 되면은 여전히 화학이라든지 철강, 이들 업종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데, 화학 같은 경우는 제품 가격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그런 흐름을 보이면서 제품 스프레드가 계속해서 좋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죠. 이제 조만간 있을 성수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그런지 상당히 좋은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강 섹터 역시도 시장에서 꾸준히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는 그런 케이스인데,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매수세 그대로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그 외쪽으로 오늘 장중에 증권주들도 좀 강세를 띠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반등이 없었던 이제 국내 유통주들, 그러니까 이마트라든지 신세계라든지 이런 유통주들이 강세되었는데, 아무래도 증권이라든지 유통 쪽 같은 경우는 그동안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 동안 반등폭 마디가 워낙에 작게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 저평가 부분 그리고 반등이 못 나왔다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강세가 이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국내 증시에서 그다 또 많이 빠진 종목은 없었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그냥 순고로의 양상이 그대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오늘로써 2월 마지막 장이 끝났고 이제 우리는 3월달 시장을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인데요. 3월달은 이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중국에서의 전인대회를 비롯해서 그 외적으로 22 통화정책회의에서 어떤 부양책이 나올 것이냐, 그리고 미국에서의 이제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중요 이벤트들이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그리고 신흥국에 대한 위험도가 이제 좀 완화가 될 것이냐, 이게 다 하나씩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바로 이번 주에 금요일 날부터 시작을 하죠. 전인대가 시작이 되는데, 전인대 같은 경우는 중국의 정책을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는 부분에서 이 부분이 국내 증시에서 먼저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따가 전인대에서 어떤 내용이 예상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고, 먼저 시장 전체적으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종합주가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는 굉장히 오랜만에 제가 보는 그런 그림인데, 항상 이제 대형지수 아니면 코스피, 코스닥 이 두 가지로만 제가 양분을 좀 했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종합주가지수를 보게 되면은 종합주가지수가 시장에서 계속해서 똑같죠. 한 7거래일째 연속해서 행보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종합주가 지수 자체가 이제 갇혀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1905포인트에서 1925포인트, 그러니까 20포인트라는 굉장히 좁은 마디에서 지속적으로 시장은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직전에 이 위에 있는 이평선 61선을 넘어가야 되는 부분과 지금 고점에서 인식하고 있는 1925포인트 전후랑 가격은 12월 달 저점 자리였었기 때문에 이 자리대가 저항으로 현재는 인식이 되고 있다는 거죠. 넘어가기 위해서는 거래량의 증가가 확연하게 나타나줘야 되는데, 여전히 거래량 증가세가 나타난 부분이 좀 작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오늘 수급 동향을 같이 한번 보게 되면, 외국인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장 마감에 굉장히 좀 매수세를 확대시키면서 외국인 같은 경우 1,700억이 넘는 그런 매수세를 유입한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가 오늘 확연하게 매도 물량이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대형주 중소형주 할 것 없이 고르게 들어왔고요. 그리고 기관은 마찬가지로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매도가 나오는 모습이었었는데, 투신과 그리고 사모펀드 쪽에서 대규모의 매도 물량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투신하고 사모펀드만 하면은 약 3,300억 이상 출회가 되었는데, 이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시장에서 매수를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1월 달부터 이제 투신과 사모펀드, 그러니까 국내 증시가 많이 빠지면서 펀드 자금의 유입이 많았었고, 그 부분이 이쪽에서 시장을 받쳤던 것도 있고, 주로 들어왔던 쪽이 대형주, 특히 대형주 중에서도 가치주 중심으로 많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가 발생을 했었는데 좀 강하게 매도가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연기금 같은 경우는 오늘 또 매수를 적극적으로 5장부터 진입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소화를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시장에서 투신 같은 경우는 그동안 시장을 끌고 왔었죠. 투신과 연기금 같이 끌고 왔었는데, 끌고 오는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이제는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투신에서는 차익실이 떨어지고 이 물량을 외인들이 잡아주니까 소위 말해서 뭡니까?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사람은 차익 실현을 하고 받는 사람은 받는, 그러니까 흐름 자체가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어느 정도 차익 실현 욕구가 생겼을 때 이 물량을 소화를 하면서 가야지 시장이 좀 더 강하게 갈 수가 있듯이 그런 과정이 현재는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좀 우려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게 미증시라든지 해외 증시,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이 여전히 좀 불안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앞전에도 제가 26마디짜리 때에서 확연하게 반등이 나왔고 안정된 구간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 중국 증시가 국내 증시의 발목을 계속해서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내일이 이제 우리나라 휴장이지만 미증시 같은 건 휴장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미증시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에 어떤 흐름을 보여주느냐 중요한데 오늘 같은 경우는 미선물에 대해서 장중에 0.4에서 0.6% 정도 하락을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오늘 미증시가 추가적인 약세가 없고 그리고 미증시가 내일까지 해서 상승이 나온다면은 국내 증시가 강세로 출발할 수 있는데 사실 국내 증시가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갭상승이 좀 많이 필요한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미증시라든지 중국 증시가 안정화를 계속해서 나타내느냐 이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자, 미증시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차트인데요. 다우지수 차트 같은 경우는 앞전에도 다시 한번 해드렸지만 박스권의 흐름을 이제는 넘어간 그런 그림이 되어 있죠. 그래서 박스권을 넘기고 나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61선 자리대를 저항으로 인식을 한 그런 모습이 되었는데 자, 미증시가 이제 강세 띄고 방향 자체가 어느 정도 위쪽으로 잡혀 있는 상태에서 금요일 날 왜 밀렸냐? 간단하죠. 금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GDP, 4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되었었는데 예상치보다 좋은 그런 결과가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로 인해서 달러의 강세도 다시 한번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다다음 주죠. 16일 그때쯤이 되니까 그때 FOMC 회의를 하기 전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달러의 강세, 이건 뭐냐면은 그동안은 시장에서 미국에서 금리 인상 못한다 이렇게 됐던 부분이 서서히 그래도 할 수 있다 가능성 맞추면서 어느 정도 시장을 균형을 맞춰놓은 거죠. 그러다 3월달 FOMC에서 금리 동결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달러 인사가 꺾이게 되는 거고 신흥국에 대한 리스크 온, 그러니까 선호도가 다시 높아지게 되고 미 증시 역시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보다는 안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3월달 같은 경우는 FOMC 회의가 있을 때 시장에서 오히려 FOMC 결과가 나온 다음 날부터 추가적으로 증시 자체가 긍정적인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차트상에서 보게 되면 미증시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16,500포인트 전후에서는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61선을 넘어가는 흐름과 안착하는 흐름까지 나온다면 기존의 박스권 마디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미증시는 다우지수를 볼 때 17,200포인트 전후까지는 열려있는 그림이다. 그러니까 하단에서 지지가 지금 굉장히 강한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작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미증시라는 이쪽에 대해서 크게 영향받을 부분은 현재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 증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국 증시가 사실 국내 증시가 미증시가 목요일날 급등 나왔었죠. 그리고 금요일날도 어느 정도 강세가 이어졌었는데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근데 국내 증시는 그 효과를 못 받았습니다. 뭐 대만 증시라든지 다른 나라 증시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었는데 국내 증시가 못 올라간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중국 때문에 했었죠. 중국 증시 자체가 크게 급락이 떨어지고 금요일날도 마찬가지로 중국이 장중에는 또 마이너스가 갔었다가 결국 우리나라장 끝나고 나서 반등의 속보 나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또 급락이 나오니까 오전에 강했던 국내 증시가 또 밀린 거죠. 그래서 현재는 중국 증시에 대한 눈치를 좀 많이 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 증시가 사실 국내 증시 자체적으로만 강세를 띄어가면 좋은데 현재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우리나라 정부에서의 추가적인 정책적인 부분이 아예 없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라든지 수급 그리고 해외 증시 전체적으로 즉 증시 자체가 괜찮냐 아니냐 이런 거를 많이 따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국 증시도 바닥을 잡아주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줘야지 국내 증시 역시도 추가적인 모멘텀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중국 증시랑 보게 되면은 중국 증시 앞전에 설명드린 거 똑같은데 오늘 시장에서 장중에 어디까지 빠졌냐면 직전에 저점 자리 때 근처까지 왔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전에 저점 자리 근처까지 와서 막판에는 반등이 소폭 나와서 2.8% 정도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앞전에 중요한 자리대를 한번 이탈했다가 회복했듯이 이번에도 살짝 이탈을 하고 회복하는 구간을 내일 보여주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와준다면은 단기적으로 쌍바닥 역시 형성이 되게 되는 거고 전체 채널 패턴에서의 하단을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는 중국 증시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다만 중국 같은 경우 모멘텀이 확연하게 들어오냐 못 들어오냐 중요한데 모멘텀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전인대. 여기에 대한 중국 정부에서의 정책적인 기대감, 그 전인대 이후에 시장에서의 방향을 잡아주느냐. 그리고 이제 5월달, 그러니까 2분기 이후부터 AIB가 본격적으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 모멘텀 이런 쪽으로 연결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증시 자체는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증시는 지금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고 작년 7월부터 계속해서 내려왔던 부분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구간을 보기 때문에 중국 증시 자체는 뭐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한 주 동안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증시로 외국인의 매수가 꾸준히 이어왔었죠. 그러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 증시에 대해서 2월달 초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앞전에 연휴 다음 날 이틀 동안만 매도가 한번 나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 금융시장에서의 작은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 여전히 국내 증시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에 대해서는 자금이 주로 유입이 되는 그런 쪽입니다. 다만 중국 같은 경우가 지난주에 물량이 좀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죠. 그러니까 중국은 지난주 같은 경우 또 급락이 나타났었고 중국에 대한 펀드 환매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타났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 아시아 증시에서 인도네시아라든지 뭐 다른 국가들도 좀 들어온 모습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여전히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국내 증시가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밸류적인 부분이 굉장히 싸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가 중국에서의 구조조정이나 이런 가지 여파가 오히려 국내 증시는 호재로 인식이 된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자체는 뭐 환율에 대한 효과라도 여러 가지 있는데 우선 제일 중요하게 체크하는 거는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의 이익이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느냐 이 부분 역시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을 봤을 때는 최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강세를 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수출 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오히려 국내 증시에는 우호적인 그런 영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동안 시장에서 사실 안 좋다고 하던 거는 국내 증시 많이 받았었죠. 그러니까 앞전에 뭐 유가가 빠진다 그러니까 뭐 중동 쪽에서의 자금 유출이 일어난다 뭐 여러 있었는데 유가 역시도 지금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더 이상 나쁠 것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유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국내 기업들의 이 전망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1분기 실적이 끝났습니다. 1분기 실적이 아니라 이제 지난 4분기 실적이 끝났는데 4분기 실적이 딱 떨어질 때 보통 증권사에서 실적 전망을 어떻게 하냐면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도 좋을 거야. 이렇게 약간 상향을 시킨 경우가 있고 반대로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그 다음번도 안 좋을 거야. 이렇게 하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기관 투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를 다 따지는데 이렇게 국내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할 것이냐 아니면 떨어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초점을 맞춥니다. 근데 현재는 그동안 4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계속해서 하향을 한 거죠. 더군다나 글로벌 경기가 안 좋다 뭐 여러 가지 시장에서 불확실성을 계속해서 줬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실적 전망이 굉장히 비관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실적 전망이 계속해서 떨어졌었는데 이게 2월 초부터 시장에서 바뀐 겁니다. 기업들의 영업이익 전망이 1분기 전망과 2분기 전망이 서서히 돌아가기 시작을 한 것이고요. 순이익도 마찬가지죠.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저점을 찍고 이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기업들의 이익 역시도 바닥을 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국내 증시가 1월 달에 바닥을 치고 실질적으로 반등이 제대로 나온 것은 2월 달부터 반등이 제대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외국인에 들어오는 관점이라든지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한 관점 그리고 올라간 종목들 주로 가장 강하게 실적에 맞춰서 올라간 종목들이 대표적인 게 화학인데 화학이나 이런 종목들이 실적이 개선된다 기대치가 형성이 되면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시장에서 단순히 낙폭이 크게 떨어졌으니까 기술적 반등한다 이게 아니라 기업들의 이 전망이 바닥을 쳤기 때문에 증시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1분기 실적이 뭐 4월 달에 발표될 때 실적이 예상치를 부합하거나 상회하거나 이렇게 될 때는
전망치도 또 상회가 되면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이미 바닥을 쳤다가 됐기 때문에 주가 역시도 바닥을 쳤다.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가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유가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이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원래 비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비수기라고 얘기하는 것이 한겨울이 지나고 나서 봄까지 살짝 그때가 비수기인데 앞전에 같은 경우는 날씨가 따뜻하다 이런 부분이 이제 난방유 수요의 감소라든지 미국에서 비축유가 늘어났다 그리고 이제 산유국들의 감산이 안 된다 이런 걸로 계속해서 내려왔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단기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상가 패턴을 지금 돌파한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G테스트를 해주고 나서 다시 한번 위쪽 방향을 뽑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4월달 중순이 넘어가게 되면은 슬슬 이제 본격적인 성수기로 진입이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유가 자체가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약 35불에서 38불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유가 자체가 지금 많이 올라가서 좋을 건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은 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화됐을 때, 하향 안정화됐을 때가 오히려 기업들의 실적이 좋은 케이스고 유가가 올라간다면은 심리적으로 시장이 좋아진다. 그리고 신흥국에 대한 우려가 완화된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중국의 전인대회죠. 그래서 중국의 전인대회는 사실 뭐 우리가 앞전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중국에서 13차 5개년 계획이 주로 어떤 쪽에 잡혀져 있다. 어느 쪽이냐, 뭐 구조조정이 가장 중요하다부터 해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수혜주가 국내 철강 회사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좋다. 이런 말씀 참 많이 들었었는데 실제적으로 전인대에서 뭘 얘기를 할 거냐? 어느 정도 구체적인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 그동안 작년까지가 GDP 성장률 목표치가 7%였죠. 그런데 이 목표치 자체도 수정을 해서 앞전에 한 6.5% 정도 전후로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 정도가 적당한 성장률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가 전인대에서 세 가지 정도 크게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부채 이전과 구조조정, 그 다음에 중앙정부의 레버리지, 그리고 세 번째가 저금리 환경을 유지한다. 이런 부분인데 크게 얘기하면 간단합니다. 결과적으로 크게 얘기할 때는 주식시장이라든지 채권시장, 부동산시장 전부 다 안정화를 시키는 것이 주 목적인 것이고요. 우리 국내 기업들하고 산업적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구조조정이죠. 제조업에 대한 구조조정. 그러니까 제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서 5대, 6대 과잉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안을 확정을 한다는 것인데 이게 철강에 대한 생산 능력이라든지 그동안 이제 철강 쪽이나 이런 쪽이 부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남는 기업은 살아남기고 죽일 기업은 죽여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구조조정이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태양광도 해서 포함이 되는데 폴리시코이나 이런 쪽 그리고 석탄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과잉된 산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구조조정 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 국내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뭐 태양광이라든지 우리가 중국과 경쟁을 많이 하고 있었다. 라는 산업들 전체가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업종도 해당이 되고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혜는 국내 소재와 산업재 섹터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정정책을 강화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서 구조조정화하고 어느 정도 인프라 투자를 하고 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겠죠. 그 돈을 중앙정부에서 재정적자를 확대시키면서 그만큼 많이 돈을 쓴다는 그런 이야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가 사상 최대 적자 예산을 편성한다. 이 얘기 자체가 뭐예요? 그만큼 돈을 푼다는 얘기인데 돈을 어디다 푸냐? 구조 조정을 하는 데에도 쓰고 그리고 인프라 투자 들어간다고 했었죠? 이게 1대1로 정책이 포함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다 얘기했던 내용이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제 유가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할 때 유가가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높은 가격에서 수요와 공급이 한번 무너지니까 이게 지금 1년 반, 2년째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마찬가지로 구조조정이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을 이제 조절하는 과정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 아주 중장기적인 이슈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이런 구조조정의 수혜를 받는 국내에서 이런 산업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강세를 띌 수 있고 모멘텀이 이어진다. 이거를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통화정책 역시 있죠. 통화정책에서 일부 헤지펀드에서는 이제 위안화 약세에 대해서 베팅을 했다.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는 환율 문제 없다. 이런 얘기 자꾸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저녁 시간에 중국에서 지준율을 0.5% 인하를 했죠. 뭐냐면은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구조조정하는 데 있어서 이자율 이런 건 낮춰놔야지 기업들이 살아남는 기업은 살아남고,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그 수출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통화 정책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시장에서 이제 뭐 지준율 인하라든지 좀 더 규모를 유동성 공급 확대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장에서 환율 안정과 자본 통제를 강화한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위안화가 뭐 안 좋다, 그리고 중국에서의 금융시장이 불안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한다? 어느 정도 구체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거기에 따른 이제 앞으로의 전망까지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인 부분 한 번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연도별 GDP 성장률인데 중국이 GDP 성장이 예전에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라갔었죠. 그래서 옛날에 중국이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라갈 때 중국이 이제 세계 시장에서 가장 성장이 빠른 그런 국가였었는데 경제가 어느 정도 올라오니까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어느 나라든지 다 동일한 상황인데 이제 올해부터는 중국에서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 목표치를 한 6.5% 정도 제시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6.5% 정도 제시를 해준다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근데 이보다 좀 낮게 떨어진다면 그때는 시장이 좀 안 좋은 쪽으로 반응을 한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앞전에 후진타오 주석, 그 다음에 이제 시진핑 증권이 아니라 시진핑 주석이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데 거의 10년 동안 임기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4년 차가 될 때 굉장히 재정 집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생각하면은 2, 3년 차에 정부에서 돈을 많이 하고 새로운 뭐 플랜을 세우고 이렇게 하듯이 중국 같은 경우 4년 차에 굉장히 많이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전에 뭐 중국 자체가 계속해서 주석들이 바뀔 때마다 4년 차가 될 때부터 굉장히 재정 집행을 많이 했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바로 직전에 볼 수 있는 것이 후진타오 주석 때. 그러니까 후진타오 주석이 4년 차 들어갔을 때가 2006년, 2007년인데 그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시장에서 인프라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이번에 시진핑 주석도 마찬가지로 4년 차에 들어온 것이 바로 올해이기 때문에 올해 인프라 투자라는 쪽을 굉장히 많이 한다. 그게 현재 시장의 전망이고 대충 그 규모가 한 2조 5천억 이한.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인데 그 정도로 이번에 재정 적자를 늘리면서 대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인프라 투자가 크게 일어난다고 했을 때는 신흥국 자체가 중국이 이제 이끌고 갈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거고 중국이 증시를 이끌고 가면은 국내 증시도 그에 따른 수혜를 많이 본다. 이렇게 시장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시장에서 그동안 선진국 중심에서 증시 자체를 끌고 가던 시장에서 어떻게 된다? 신흥국 중심, 중국이 중심이 돼서 신흥국이 증시를 끌고 가는 그런 과정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차별화가 바뀐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의 전이대가 국내 증시에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구조조정 관련주들, 이런 쪽과 인프라 투자 관련주들, 주로 소재 산업재니까 이쪽을 잘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카메라가 조금 바뀌어가지고 색다른 건데, 이렇게 또 색다른 맛도 있어야 돼요. 항상 같은 화면 보다가 이런 색다른 화면 보면 또 재미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고요. 날씨가 좀 추우니까 감기도 조심하시고, 3월달 다들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